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뜬 별.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맥스 골든 리얼티의 김병관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리맥스 코리아 박수호 부사장님 네,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은 공인중개사이시면서 행정사이시기도 한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이라는 게 뭐 단순히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축행위, 뭐 개발행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수반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개 업무들 하면서 이제 행정사 업무도 같이 하는 게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동구에는 이렇게 능력자분이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가 임대 계약 시 권리 계약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새 창업 굉장히 많이 하시죠. 또 커피나 음식점, 서비스 프랜차이즈 등등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공간, 즉 부동산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건물주와 상가 임대 계약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상가, 점포라고도 하죠. 상가를 임대차를 할 경우에, 비어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고 또 거기에 또 권리금까지 있다 라고 하면 이 권리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권리계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대료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권리 계약이라는 게 있군요. 권리 계약이란 뭔지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권리계약은 현재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집기, 시설비 등 창업하시려는 분이 인수하려는 조건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인데 흔히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인 것이죠. 권리금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권리계약서라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동안 작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행정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이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쓰고 작성하시는데 권리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을 하는 게 합법적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리계약서는 행정사가 작성을 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고 김병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격증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두 개의 자격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그냥 상가를 계약하면 임대료 부분만 생각을 했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창업을 준비를 하신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권리 계약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건물주와 임대 계약도 해야 되지 않나요? 권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의 임차인과 권리에 대한 계약을만 썼지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건물주부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리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가끔씩더러 임대차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령 현재 임대차 조건인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 상가, 소유주가 현재 임차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 즉 보증금,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올려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든지 이럴 때는 새로운 임차인이 오케이 하면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당연히 현재의 임차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될 줄 알고 권리 계약을 진행한 거라 수긍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불완전한 그런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 자체가 불완전하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수반되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돼야지만 새로운 임차인은 부동산을 넘겨받고 또 거기서 시설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하고 권리 계약을 쓰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임대차 조건이 변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작성하되 권리금 계약금은 권리금의 10%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되고요. 특약사항에 만약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어 임대차 계약이 안 될 경우 권리 계약금 전액은 즉시 돌려달라는 내용이 꼭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현재의 임차인은 현재의 임대차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권리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쓸 수 있게 조력을 해줘야 돼요. 현재 임차인은 건물주를 맡아서 조건이 변경이 되거나 뭐 불합리한 그런 어떤 조건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 건물주하고 협의를 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권리 계약을 먼저 하고 권리 계약을 하면 권리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남았죠? 잔금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권리 계약의 잔금일 날 임대차 계약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잔금을 다 줬는데 임대차 계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계약을 먼저 하고 권리금은 잔금일이 이 부동산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권리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되고 분쟁이 많이 있는 게 전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간의 물품에 대한 어떤 이런 시설물에 대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되는 물품 목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목록을 반드시 작성해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상가 권리 계약에 관해서 리맥스 코리아 부사장님과 그리고 리맥스 골든 리얼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유튜브 출연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일단 이렇게 출연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본인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부동산 전문 행정사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잘 진행이 돼서 아무 이상 없게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창업할 땐 어디? 리맥스 골든 리얼티. 네. 여러분 저희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은 매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